황태순 TV 황태순입니다. 12월의 첫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뉴질랜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제 눈을 확 끄는 대목은 김정은이 서울에 답방한다면, 물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국민 전체가. 그럴까요 과연? 자, 김영광 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실장, 네, 아침 그 기사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오면 쌍수 들고 환영하러 나가시겠네. 저 말씀입니까? 그럼 저기 김 실장이 저기 김 실장 말고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뭘 근거로 우리 국민이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라는 건 본인 당신 생각이시겠죠. 아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김정은 노동당 비서 온다고 뭐 길거리 나와가지고 꼽다발 흔들 사람은 뭐 백두칭송위원회? 그다음에 위인 뭐 그 사람들 왜 뭐 그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 뭐 김정은 네. 얘기 나오면 굉장히 흥분하시는데 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저 얄팍한 기대 희망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온 국민이 쌍수를 들어 좀 환영해 달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거기서 뭐랄까 뭔가 그 어떤 강요와 독선을 느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마치 보면은 김정은이 왔을 때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 아니하면은 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렸는데 뭐 제가 예민한 탓인가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죠. 거기다가 또 하나 보면 또 섬찟함을 느꼈던 것이 이번에 북한 측에서는 경호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어야 한다 하는 그런 대목에서 저는 섬찟함을 느꼈어요. 아이 그건 좀 과민하신 것 같고. 아니 과민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네. 아니, 우리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는 모든 국민이 자기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인데,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쌍수 들고 환영하지 않는 자들은 왜? 국민 반열에서 제외하고 좀 무슨 좀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양해해달라,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게 정말요? 왜니까 설마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작년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방한했을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늘 반전 반미 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선을 따라다니면서 그야말로 반대하고 뭐 보면은 야유하고 양키 고음하고 했던 것이 바로 작년입니다. 한 1년 전이에요. 저는 뭐 의전에서 좀 뭐 우리가 결례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하더라도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할 거예요. 우리 자유주의 국가라는 것은. 그런데 내 말은 네네. 김정은이 그걸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그 김정은에게도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늘 반대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반대도 하고, 김정은 방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서울에서 반대 시위를 하는 걸 허용을 해줘야지. 그게 김정은에게 한 수 가를 수 있는 아니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어느 경호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소 불편함을 갖다가 주더라도 양해하라는 얘기는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네. 자, 김정은이 내려왔을 때 광화문 아니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 바로 앞에서 아주 흥분하신가요? 아니 흥분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고 물론이죠.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 와서 여의도 국회에서 연설할 때 바로 국회 앞에서 진을 치고 그야말로 온갖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좋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해서 이번에 김정은이 서울에 답방해서 치십시다. 그때 우리 태극기 집회, 그다음에 우리 보면 그 탈북민들이 와서 그야말로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극단적으로 뭐 김정은이 인형을 갖다가 불태운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인공기를 갖다 불지른다든가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과연 김정은이 그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저 두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한꺼번에 하셨는데, 하나만 할까요?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저는 당연히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허용할 거로, 막을 방법도 없는 것이고, 이 법치 국가에서. 황 대표께서도 이제 북한에서 아버님께 평양에 내려오셨으니까 그런 좀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막는다면은 우리의 헌법과 법에 의해서 그 대통령은 그걸 감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뭐 태극기 집회와 반대 집회가 서울에서 벌어지고 김정은이 가는 동선마다 벌어진다고 해서 김정은이 못 온다면 못 오는 거죠. 우리가 김정은이가 그 시위와 태극기 부대가 겁이 나서 못 오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 딱딱 다 두들겨 막을 테니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저는 문 대통령이 절대 그런 일은 안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보면은 우리 김 실장이 이제 일반 어깃장 놓는 것으로 들려요, 말이. 그렇습니까? 어깃장으로 들리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틀로 들려요. 아니 저는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아니. 자 생각 뭐 전혀 이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 짧게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얼마 전입니다. 유성기업의 김상무가 그야말로 민주노총 선수들에게 40명한테 둘러싸여서 전치 12주에 린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 녹음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그 녹음했던 거. 그야말로 사람 갖다가 조롱하듯이 가스구진가 그건 유가 안 입대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경찰이 뭐 했습니까? 바로 그런 경찰들이 조그만 어떻게 보면 약간 반정부적 시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인데 지금 김 실장은 뻔히 그거 알면서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황 대표님 걱정도 이해가 가네요. 예. 인권 대통령이 지배하는 인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그래요. 이거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민주노총이 그 완전히 인권을 말살하는 현장을 경찰이 지켜보기만 하면서 그것도 무려 아니 1시간 이거 가까이. 괜히 민주노총 건드렸다가 대통령의 상전인 민주노총 건드렸다가 뭐 신상에 좋을 일 없다는 판단하에 그걸 방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대목에서 네. 조금 전에 이러시면 또 나중에 또 보면 뭐 김의겸 대변인한테 또 윤영찬 수석한테 혼납니다. 상전이라니요. 상전인 것으로 추정되는 알려진 거 분명히 하시죠. 그래 만약에 저 황 대표님 걱정 제가 지금 이제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중에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그 김정은과 뭐 김영철이나 뭐 김여정이가 우리 오라버니 가시면은 그 뭐 하여간 뭐 반대 시위자들 나타나고 뭐 따라다니고 그러면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내가 책임지고 막을 테니까 내려오십시오 얘기했다면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시청자 여러분도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 국가의 지도자 원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북한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단체예요. 최후의 스탈린주의 국가죠. 스탈린은 그래도 신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신이 돼 있어요. 그렇죠. 과거 일제시대 때 현인신하고 비슷한 겁니다. 일본 일왕을 현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북한 체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못하고 쭈물쭈물하는 걸 최근에 있었던 BBC 여기자와하고 인터뷰에서 봤는데 장면을 봤더니 뭐 김정은은 뭐 나이 든 사람을 잘 공경하는 뭐 예의 바른 사람이고 뭐 국가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뭐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그 BBC 여기자가 젊은 여기자가 딱 묻더라고요. 아니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 지도자와 만나서 악수하고 허깅을 했는데 마음이 혹시 불편하진 않았냐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우물쭈물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뭐 윗사람을 잘 공경하고 그래서 고모부를 갖다 고사총포로 처형하고 형은 VX 독극물로 살해하고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살해하고 그 지금 자꾸 뭐 의전 경호 얘기하는데 이번에 뭐 저희가 뭐 지적하고 그랬지만은 체코 같은데 의전이 격이 안 맞으면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답방이 뭐 무슨 한반도 평화에 무슨 뭐 종집을 찍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 반하는 주장을 할 때는 오지 말라 그래야죠. 아니 내용이 중요한 것이 의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 처음에 보면 기억하시죠? 지난해 이 무렵에 Fire and Fury 얘기하면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고 그 당시 김정은은 이른바 핵무력의 완성을 갖다 천하에 공헌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충돌 일보 직전에서 뭐 보면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뭐 한반도 운전자론인가요? 꺼내면서 미국하고 북한 사이를 갖다 중재하지 않았습니까? 중재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비핵화입니다. 물론이죠. 김정은이가 지금 그야말로 만들어 놓은 그 핵 그리고 미사일 이걸 갖다 내려놓겠다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실행 계획을 갖다 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물론이죠. 근데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한 문재인 그룹들이 만들어 놓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은
우리를 전쟁 일보 직전까지 몰아가고 민족을 말살시키는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이제 김정은을 온 국민이 쌍수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주제가 돼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호와 의전이 주제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경호와 의제가 주제가 아니라 주제는 비핵화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번 방문을 통해서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약속을 한다면 뭐 좀 의전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물론 저 시위대가 가서 뭐 김정은 뭐 화염병 던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막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화염병 막아야겠죠. 막아야겠죠. 그러나 그 앞에서 인형을 갖다 불태우고 그다음에로 탈북민들이 네. 그다음에 보면 납북 어부의 그 가족들이 그야말로 태극기 집회 그런 분들이 보면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겠죠. 당연하죠. 그거 한다면은 그걸 뭐 요구한다면 오지 말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뭐 쌍수 환영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왜 인권 변호사로 뭐 자기가 뭐 민주화했다고 해서 그 공으로 지금 저 적폐 청산하겠다면서 대통령이 된 분이 지적하고 넘어갈 문제 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 유엔 총회에서 이번 달에 북한을 심대한 인권 탄압 국가로 규정하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최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라고까지 지금 안건을 넘겨놓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말을 해야죠. 김정은 답방이 모든 것에 문제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 그거 얘기해야 되고 지금 북한이 70년대 이후 납북 어부를 중심으로 납북자들이 아직도 500여 명이 북한에 있습니다. 납북 어부들이죠. 어부들 중심으로 해서 제일 많은 게 납북 어부들. 그리고 6.25 때 끌려간 국군 포로들 지금 80 다 넘으신 분들이 거기도 지금 500에서 1000명으로 추정되는 분이 남아 있는데 그 얘기 해야죠. 아니 김정은이한테 뭐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벌벌 기면서 쌍수 환영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근데 아까 보면 비핵화 얘기하셨잖아요. 네. 비핵화 올해 보면 4.27 일반 보도다리에서 만났던 4.27 다음에 싱가포르의 6.12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다음에 9.19 평화회담 이 세 번에 있어서 아마 김정은이는 그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내려온다면 자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평양말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정확히 하겠습니까만은 그 친구들은 절대 북한에 비핵화는 표현 안 씁니다. 한마도 비핵화죠. 아니죠. 조선반도라고. 한반도 우리가 한반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선대 수령으로부터 내려온 유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뭔 줄 아세요?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미국의 해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 제국 거서라 이거예요. 철수하라 이거예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개발한 건 핵무기니까 미 제국주의자들의 한반도 주둔, 미 제국주의자들이 철수하고 잠수함과 전략 폭격기 등에 실어놓은 그 전략 핵무기들의 위협이 사라지면 우리야 핵을 당연히 없애는 거지. 우리가 또 핵 얼마나 가졌다고 수만 발 가진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자, 제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둘이 몽실이하게 쉽게 해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다음에 한국 한반도의 어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지금 보면 B-52, B-1, 핵잠수함, 그다음에 핵 항공모함 등이 우리를 핵 우산을 씌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거둬라 이거예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그런 경우 그게 완성되고 이번에 태영호 공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10년, 20년 지켜보면서 자기들 입장에서 확신이 들어서 평화가 확신이 되면 그제서 가서 자기들이 갖다 자유용으로 보유하고는 핵을 갖다 철폐할지 말지를 논의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둘이 뭉술이한 얘기했을 때 지금 문 대통령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 뭐라고 그랬어요? 자, 김정은 동지가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그야말로 세계 평화의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또 프로파간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수구 냉전적인 사고라고 이제 욕을 먹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정상적 생각입니다. 그렇죠. 저쪽 좌파들은 이제 황 대표님 같이 얘기하면 수구 냉전적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노동당 비서가 형님처럼 이웃집 아저씨처럼 따르는 문재인 대통령, 서훈 국정원장, 문정인 무슨 특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이번에 내려오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해왔는데 나는 도보다리인가 뭐 어디서 만나가지고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국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김정은이 하지 않을까요? 김정은이가 이러겠죠. 야, 기딴 소리 했잖아. 이롭다. 지금 서훈, 문정인, 뭐 문재인 이 양반들은 뭐 김정은이가 형님처럼 믿고 따르고 그리고 이 양반 서훈 뭐 국정원장은 뭐 간첩 잡는 게 가장 큰 임무인 국정원장이 풀빵구리 뭐 쥐구멍 드나들듯 4시 처갓집 드나들듯 그냥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가서 우리의 이런 의구심들을 치지 마시고. 우리의 의구심들을 이런 전통적인 저 안보관을 갖고 있는 황태순 TV의 황태순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와서 불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장담컨대 서훈 원장이 가서 김정은이 앞에서 찍소리 못할 겁니다. 아마 가서 김영철이 정도한테는 뭐 그저 뭐 애둘러서 그저 어렵게 그저 애면글면 얘기할 그 약간 비칠수 모르겠으나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는 일종의 옛날 일본 제국 시대 때 일왕 그 당시 텐노 천황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그건 신입니다. 신 앞에서 누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니 김정은이한테 물어봤어요. 저 문재인과 서훈을 갖다가 옆집 아저씨 마냥.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자기 본인들이 그러잖아요. 뭐 김정은이가 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육성으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들은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황 대표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 이 비핵화에 대한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인민들의 이 핍박한 생활을 해소하고 경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고리타분한 김일성, 김정일에 내려왔던 그런 핵무기관을 버리고 우린 좀 한반도 남한과 잘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면 지금 김정은 방남이라고 그러나요? 뭐 우리 방한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효과는 남한 내부의 심대한 균열, 충돌밖에 없는 것인 거죠. 저는 아마 김정은이 내려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보세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뭐 극우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도 있고 중도 보수도 있고 또 보면 이른바 종북도 있고 그다음에 종북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좌파도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내려와서 그야말로 쌍수를 들어 환영하라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 물론 현재 언론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방송 등에서 하루 종일 김정은 이야말로 용비어천가를 부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반대하는 목소리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이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왔다 가면 남북은 쫙 쪼개질 것인데 네. 저는 김정은이는 몰라도 김정은이 옆에 그 김영남이라고 있잖아요. 네. 명목상 국가원수죠. 김영남이 나이가 이제 90이 넘어서 거의 이제 90이 넘었습니다. 김영남 입장에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야, 그 예전에 박헌영이가 저 이남에서 올라와 갖고 남로당 그런 얘기했잖아요. 김일성 그 당시 수상이죠. 김일성이한테 수상 동지, 우리가 내려가면 그 남한에 있는 100만 남노당원들이 일제히 봉기하고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는 어땠죠? 아무런 내부 호응이 없었죠. 자, 이거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김영남, 그야말로 노련한 외교관인 김영남, 그 위원장, 상임위원장이죠. 인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같은 노련한 그런 외교관들 입장에서 야, 이거 괜히 잘못 내려갔다가 그야말로 그 흉한 꼴 보고 이러면 우리 저 장군님이 다치지 않을까? 우리 막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이 이런 거네요. 북한 비핵화죠. 북한 비핵화에서 획기적 진전의 계기가 안 된다면 김정일 남측이 오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와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제주도 가서 뭐 한라산에서 손 한번 흔들고 헬리콥터하고 헬기장 만들어서 백록담에 내려앉고 거기서 잠길 까먹고 천줌을 섰고 천짐을 섰고 평양에 무슨 물을 갖고 오나 하여간 대동강물 갖고 그래가지고는 또 미국의 잘못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주겠죠.
그러면 또 한마디 나오죠. 서방 세계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최고 대변인이다. 라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김영광 실장 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그야말로 둘이 뭉수리한 하나만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그야말로 비핵화의 로드맵을 갖다 구체적 로드맵을 갖고 그야말로 문 대통령을 설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고 서방 세계를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내려올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요. 자꾸 일이 되고 뭐 돈이 되고 밥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외교인 것이지. 아, 김정은이가 무슨 뭐 우리나라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뭐 1%가 되겠어요, 2%가 되겠어요. 그 사람 와가지고 많이 좋아한다면서요? 예? 여론조사 많이 좋아한대요. 그 사람들 얘기, 좌파들 얘기가. 뭐 하여튼 뭐 그런데 뭐 인기 스타도 아닌 사람 왜 자꾸 불러가지고 돈 쓰고 낭비하고. 결론 내십시오. 뉴질랜드에서는 뭐 합니까 가서 지금. 몰라요. 그런 쓸데없는 그 허장성세형 저 외화 내빈형 그런 국가 외교 남북 관계 할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이거 저 방송 우리 이제 뭐 이게 혹시 몰라서 한 20분의 시간 맞춰놓고 하잖아요. 꺼보세요. 네. 그 지금 허장성세형 얘기하시니까 지금 아니 뭐가 되고 있는 것처럼 아무 진전도 없는데. 아니 오늘 보면 오늘 아침 그 저 보도에 따르면 그럼 뭐 여야를 막론하고 아니 흔한 얘기 우파지 좌파지를 막론하고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문 대통령 그 비행기 안에서 제대로 좀 G20 정상회담 알려진 게 없다. 자 그래서 긴급 기자 간담회 하자 비행기 기상에서 했는데 뭐 알 게 있어야지 뭐 아주 그러면서 미리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얘 국내 문제는 얘기 안 듣겠습니다. 자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고 다음에 저 뉴질랜드 수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가. 근데 왜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지금 조국 민정수석 이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그야말로 고용의 그야말로 절벽 그런 부분에 기자들 물으면 답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흔한 얘기로 보면 뭐랄까 좀 면박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즉 기자는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신문 기자가 그 신문사의 단순한 직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뭐 기자 생활 해보셔서 알잖아요.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권력자들에게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취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국민에 대한 메신저. 그러니까 김정은 뭐 답방 이야기하고 뭐 트럼프 만나가지고 김정은 답방이 뭐 한반도 평화에 무슨 뭐 결정적 모멘텀이 될 거라는 얘기를 자기가 했겠죠. 네. 그것도 뭐 공감을 했다 그러니까. 그거 제가 좀 전에 김정은이 아주 친한 이웃집 아저씨라니까 자꾸 그것도 아니라고 또 뻗고 우기시고 그러십니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이 그렇게 자처하고 있고 오늘 뭐 비행기 뉴질랜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얘기한 게 얼마나 다정한 엉클 문입니까? 김정은한테는. 북한에서 들으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어디다 대고 주저넘게 갖다 아저씨를 자처해. 이게 진짜 고사총포는 마주와 정신 차리고서 자 5년짜리 야도이사장이 말이야. 이게 지금 일본만 썼어요. 뭡니까? 고용사장이 이건 뭐 북한의 신겸 황제한테 어디다 대고 까부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고 어쨌든 자꾸만 문재인 대통령의 그와 같은 북한을 갖다가 대변하기 위해서 안달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서방 세계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최고 대변인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고 이제 최고 아저씨라고 부를 것 같은데 제 설명을 들으면 기지 말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이번에 보면 뭐 이렇고 저렇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남북한 정상회담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 뭐 양해를 구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미국이 발표한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에는 빠지고 없습니다. 자 오늘 김정은 서울 답방에 온 국민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일까? 한마디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황태순 TV 12월 3일 월요일 황태순 TV 쌍수 들어 환영할 국민 그리 많지 않다는 부분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